매년 4월 3일이 되면 우리는 제주 4.3을 추모하죠. 굉장히 엄숙한 날입니다. 그런데요, 1948년 제주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기억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아주 뜨겁게 진행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제주 4.3. 이 4.3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기억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 비판적인 관점의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 4.3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그 공식적인 모습부터 한번 짚어보죠. 공식 추념식에서 쓰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화해, 상생, 평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죠. 아픈 과거를 딛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자. 그래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런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화해와 평화라는 언어가 단순히 그냥 공허한 말을 넘어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의 진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리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희생자가 많게는 8만 명이라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그들을 희생시켰냐는 거죠. 그냥 안타까운 비극이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 이름, 제주 4.3 사건이라는 이 명칭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설 화산도로 유명한 김석범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사건이라는 말은 그 끔찍했던 국가폭력의 본질을 외면하게 만드는 너무나 편리한 단어라는 거죠. 아직 4.3은 진짜 이름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정한 이름이 바로 정의의 방어항쟁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4.3을 그냥 혼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더 분단을 막으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항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항쟁의 상대, 즉 침공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분석은 아주 명확하게 두 세력을 지목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승만 세력,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당시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정,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왜 이렇게까지 미국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당시 남한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누구였냐? 바로 점령군인 미군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학살이 미국의 승인이나 지휘 없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자료는 당시에 제주에 파견됐던 미군 지휘관 브라운 대령의 이 말을 아주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합니다. 제주도민들이 왜 저항하는지 그 원인에는 관심 없고 오직 진압만이 목표였다는 이 말에서 저항을 무자비하게 분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주도로 5.1 단독 선거가 추진되자 제주도민들이 이걸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미군 정한테는 엄청난 망신이었겠죠.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 대신 아예 싹 쓸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무기 지원부터 작전 주의까지 모든 과정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역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자료는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기억이 2번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워버린 기억의 타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스스로 입을 닫고 기억을 묻어버린 기억의 자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다는 분석이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을까요? 이 자료는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미국이 여전히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동맹이죠. 또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이 비판의 목소리를 억눌러 왔고요. 무엇보다도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현재로 넘어옵니다. 이 저자에게 4.3은
절대로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 자료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4.3 학살을 주도했던 세력, 그러니까 일제시대엔 친일파였다가 해방 후엔 재빨리 친미 반공주의자로 옷을 갈아입은 그 세력이 단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권력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4.3이라는 과거의 문제가 오늘날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나 현 정부의 강경한 외교정책 같은 지금의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저자가 왜 4.3의 진정한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전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세에 기대서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잡은 세력이 이 땅의 지배자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역사의 진짜 비극이라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역사의 이름을 정하는가? 어쩌면 제주 4.3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 싸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